자, 이제 pKa 값이라고 하는 것으로 산성도를 비교하는 개념을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산의 세기를 비교할 때 pKa 값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pKa 값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pKa 값을 사용하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기화합물의 산성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HCl이나 황산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산성도를 서로 비교해야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산성도를 가지는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pKa 값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해리상수라고 하는 것이 Ka 값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Ka 값을 너무 작은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지수함수 표현인 pKa 값을 이용해서 산성도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죠. 일단 산해리상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물속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CH3COO-와 H3O+라고 하는 이런 이온 상태로 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 출발 물질들하고 여기에 만들어진 생성 물질들이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해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처음에 사용했었던 아세트산의 경우는 일부분은 이렇게 음전화가 되어 있을 거고, 또 일부분은 이렇게 H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붙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것이든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2O 역시도 H3O 플러스 상태로 H 플러스가 붙은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냥 붙어 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시 얘네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화학 평형은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반응이 일어나면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때를 평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평형에서의 농도를 이렇게 평형 상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물질마다 일정 비율만큼씩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고 또 붙어 있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질마다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상수값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평형 상수식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출발 물질, 여기에 아직 H가 떨어져 나오지 않은 상태의 농도에다가 H 플러스가 붙지 않은 상태의 농도, 그 다음에 여기 생성물질, 여기에 H 플러스가 떨어진 음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붙어버린 플러스 양이온의 농도, 요거를 각각 곱해가지고 농도 곱의 비율로서 평형상수라고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평형상수에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H2O라고 하는, 이건 사실 용매거든요. 물이 용매이자 여기선 염기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H2O는 용매인데, 이 용매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따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몰 농도라는 것이 결국엔 용매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용질이자 용매가 용매면서 용질이고 용질이면서 용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매 1리터의 몰수로 그냥 그대로 하니까 이건 항상 상수값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H2O 자체의 몰 농도는 언제나 H2O라고 하는 게 용매로 사용됐을 때는 이게 상수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 상수항을 여기에 평형상수항에다가 옮겨가지고 이렇게 여기로 옮겨서 새롭게 나타낸 게 요 Ka라고 하는 값이다. 이게 바로 산으로서의 해리상수다. 그러니까 산해리상수는 결국 이런 의미죠. 출발 물질의 농도, 그 중에서 용매는 빼고요. H2O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온들의 음이온과 양이온의 농도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산해리상수인데요. 이 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 CH3COOH라고 하는 아세트산만 하더라도 Ka 값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느냐면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대로만 본다면 한 18만 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 자체로 나타내기에는 숫자들이 너무 작으니까 작은 값들만을 요 지수함수의 표현으로 쓰면 더
비교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냐 해서 나온 게 바로 pKa 값입니다. pKa 값은 로그 함수로 이제 쳐가지고요. 상용 로그죠. 10, 밑수가 이제 1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한 다음에 여기 이온들의 농도,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의 농도, 그거를 출발 물질에, 그러니까 Ka 값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Ka 값을 마이너스 로그 값으로 치게 되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이렇게 돼 있는 이게 Ka 값이다 라고 한다면은 pKa 값은 그냥 여기서 pKa 값은 여기서 요 숫자만 이 마이너스에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로고를 쳤으니까 저 지수만 뽑아내셔가지고 pKa 값은 8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비교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pKa 값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했기 때문에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센 산. 다시 말해서 그 pKa 값이 8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pKa 값이 1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는 거죠. 이게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헬이 될 확률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올 확률이 그만큼 더 낮아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pKa 값이 8인 거랑 10인 거 둘을 비교하면은 pKa 값이 8이 더 강한 산이다. H 플러스가 더 많이 떨어져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산성도하고. 그래서 pKa 값하고 산성도는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상호 비교할 때 아주 작은 Ka 값을 가지는 화합물들의 그 산성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pKa 값을 사용하는 이유고요.